근데 지금 이제 저희가 모세기관지염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네. 사실 아이들 잘 걸리는 병을 보면 뭐 수족구도 있고 그렇지, 감기도 여러 있고 가지 있죠. 연령별로 네. 정말 다양한 좀 병들이 많은 다르죠. 것 같아요. 예, 어떻든 뭐 신생아 때는 엄마 면역 때문에 바이러스 질환은 잘 안 걸리고요. 네. 세균성 질환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뭐 폐혈증이라든지 장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걸리고요. 돌전에는 이제 바이러스 질환들이 이제 걸리기 시작하죠. 그래서 네. 모세기관지염도 있고요. 아토피, 피부염, 장염 이런 것들이 걸리게 되고요. 또 이제 돌 이후부터 이제 48개월 때까지는 이제 외부 이제 활동을 많이 하잖아요. 네. 어린이집도 네. 가고 뭐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전염하는 병들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뭐 감기라든지 수족구병 같은 거 있죠. 또 폐렴이라든지 뭐 중이염, 두드러기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질환들이고요. 이제 초등학교 이제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시기에는 감기 또 식중독 뭐 수두 같은 전염병, 뇌수막염 이런 네. 것들이 대표적이죠. 그렇군요. 부모님들께서 이렇게 연령대별로 아이들이 잘 걸릴 수 있는 질병에 대해서 좀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지금 댓글들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뭐 유산균, 뭐 초요, 뭐 어떻게 좋은지도 물어보고 계시고, 약을 자주 먹여서 걱정이라는 윤수님님, 또 우리 아이들도 배도라지 늘 먹는다고 찬영씨님. 아까 잠깐 본 게 있는데요. 네. 모유 수유를 안 했을 때 그러면은 또 이제 면역력이 떨어지느냐 그런 얘기를 물어보신 분이 있는데 사실 제가 모유 수유를 못 했거든요. 그러셨군요. 제가 중환자실에 누워 있다 보니까 아이고. 아기한테 이제 모유 수유를 해야 되는 그 타이밍을 놓친 거예요. 네네. 그래서 못 했는데 그래서 늘 아기가 조금만 아프면 죄책감이 그것 일단 드는 때문인가. 거예요. 제가 네네. 내가 안 먹여서 그러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어떤가요? 초유는 뭐 누구나 다 알다시피 면역세포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이제 그 6개월 정도의 면역력이 굉장히 떨어져 있다고 그랬는데 그걸 버틸 수 있는 힘이 원래 어머니의 모유예요. 그래서 다른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모유 수유는 초유라도 꼭 해서 이렇게 아기를 이렇게 좀 건강하게 키울 수 있도록 네, 노력하시면 맞습니다. 좋겠습니다. 모유가 이제 특히 호흡기 질환이라든지 장염 혹은 설사 이런 것들을 갖다가 억제해주는 효과가 실제적으로 있어요. 그래서 네. 모유를 먹으면 좀 도움이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모유 먹는다고 해결되는 건 아니고요. 그렇죠. 요새 이제 분유는 전부 모유에 맞춰가지고 나오는 거기 때문에 사실 뭐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위로를 삼으세요. 저도 모유수유 진짜 완벽하게 못했거든요. 그렇지. 네, 그래도 애들도 잘 크고 있으니까. 그래도 엄마 네.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그렇죠. 미안하지만 얘들아 잘 크길 바래. 그리고 오늘 방송 보시면은 좀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모유 다 못 먹이신 어머님들은요. 저희 방송을 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면역력을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저희가 투표할 수 있는 주제를 또 골라봤습니다. 오늘 주제는요. 우리 아이 면역력 이렇게 높인다인데요. 김가연 씨가 보기 좀 읽어주시겠어요? 네, 첫 번째는 영양제를 먹인다, 두 번째 면역력에 좋은 음식을 먹인다, 네. 세 번째 한약을 먹인다, 네 번째는 기타입니다. 김가연 씨는 몇 번 저는 면역력에 좋은 음식을 먹인다. 좋은 음식을 네. 먹는 먹인다. 자, 기타의 경우에는요, 나는 뭐 이런 거 말고 나는 특별히 뭐 욕을 먹이고 있다 하시는 게 있으시면 기타 선택하시고 댓글에다가 여러분만의 노하우를 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면역력에 대한 이야기를 좀 본격적으로 해볼 텐데요. 면역력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이고 왜 이렇게 중요한 건지부터 좀 짚어볼까요? 면역이란 단어가 한자어잖아요. 네. 네. 면역. 이게 해석해보면 역병으로부터 면제를 시킨다예요. 그러니까 감염성 질환으로부터 네. 방어작용하는 거죠. 한의학에서는 면역이란 이제 단어가 없었는데 대신 정기, 발을 정자 정기를 썼는데요. 네. 어려운 한자 공부 좀 해볼까요? 네네. 정기 좋네 하면 사불가가 아니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 몸 안에 정기, 즉 면역력이 충만하면 네. 질병을 일으키는 사기가 감히 침범을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과거에도 정기를 키우기 위해서 면역 키우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고 효과는 네. 그거죠. 병이 잘 안 걸리게 되고 병에 걸려도 빨리 회복되는 효과가 그쵸.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 면역력은 한마디로 하면 생명을 지키는 힘이다라고 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선생님 특히 그 24개월 미만의 그 아이들에게 이 면역력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또 다른 게 있나요? 또? 그렇죠. 이제 태어나서 생로병사 과정을 겪잖아요. 근데 병에 네. 걸리지 않아도 나이에 따라서 면역력이 차이가 나요. 지금 그래프가 나오네요. 네. 태어나자마자는 엄마의 면역을 가지고 태어나는데 6개월째 면역이 최하로 떨어집니다. 네. 그러다가 한두 돌, 3세경까지 급격하게 면역이 상승을 보이다가
12세, 만 12세의 청소년기에 정상 성인의 면역을 회복하죠. 주부님도 보면 이렇게 연세 드신 분들 보면 한 방에 훅 간다. 저기 나오네요. 45세입니다. 그게 45세군요. 갑자기 가슴이 아파요. 제가 병이 지금 없어도 45세거든요. 얼마 안 남았는데요. 병이 없어도 45세 정도 면역이 떨어지죠. 아. 그래서 한두 돌 정도의 시기는 면역력을 평가하는 관문이 될 수 있다는 네. 중요한 시기가 됩니다. 예, 맞습니다. 이제 24개월 이전이 그래서 중요해요. 어떻든 간에 6개월까지는 엄마한테 받은 면역력 때문에 세균 감염 이런 것들이 없는데요. 그 이후부터는 면역력이 이제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바이러스나 이런 감기나 이런 것들이 많이 걸리죠. 네. 그래서 면역력 관리를 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면역력이 약해지면 질병이 쉽게 걸리는 것 말고도 또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죠? 일단은 뭐 장염이나 호흡기 이 질환들이 많이 걸리다 보니까 입원을 또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네. 성장 부진이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키도 작아지는 네. 그런 현상을 보일 수 있죠. 네, 그렇다면 이제부터 어떻게 하면 면역력을 좀 높일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을 함께 저희가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생활 습관이 참 중요할 것 같아요. 애들의 면역을 키우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수면 시간 좀 길게 하는 게 필요합니다. 역시 잠이군요. 그렇죠. 네. 잠을 많이 못 자면 스트레스 호르몬 자체가 늘어나면서 면역을 떨어뜨리거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자는 시간만 중요한 게 아니라 숙면이 중요해요. 네. 긴 시간 동안 푹 자야죠. 숙면 때 우리 몸은 치유 반응이 일어나면서 낮 동안에 이렇게 전쟁을 치르거나 면역세포들이 그 숙면 기간 동안에 재정비를 합니다. 네. 그 다음에 또 밖으로 많이 나가서 햇볕을 쬐기는 일광욕이 도움이 되는데요. 네. 일광욕 자체가 피부를 단련시켜서 감기나 알레르기 질환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고요. 네. 또 비타민 D도 만들어내니까 치아나 뼈를 건강해서 성장 발육에도 도움이 되니까 일광욕도 저 숙면에 대해서는 질문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잠이 들면 정말 식구들이 다 조용히 있어요. 그대로 멈춰야 되거든요. 네. 아이 깰까봐. 근데 어떤 아이들은 정말 주변에서 막 시끄럽게 해도 잘 자는 잘 아이도 자는 있고 아이죠. 어떤 아이는 요만큼만 소리 나도 딱 깨는 애가 있잖아요. 그럼 그런 아이는 숙면을 못 취하고 있는 건가요? 아무래도 아무리 생각해도 이렇게 많이 이렇게 나대면서 이렇게 잠꼬대하는 애들이 네. 얕은 잠을 잔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 친구들은 커서도 부시럭거리는 소리에 잘 깨게 좀 됩니다. 예민한 근데 그게 거죠. 이제 뭐 한의학에서는 그게 체질과 관련이 있는 건데요. 아무래도 숙면을 취한 애들은 좀 둔한 애들. 그런 친구들은 그리고 외부적인 세상에 살다 보면 외부적인 자극에 민감하게 반응을 안 보이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이렇게 부시럭거리는 소리나 소리에 이렇게 자주 깨거나 뒤척이는 경우는 아마 숙면을 취하지 못한 경우가 있으니까 네. 좀 더 조용히 해주고 또 이렇게 네. 방을 어둡게 해주는 것도 도움이 되죠. 잠이라는 게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네. 숙면 같은 경우에는 면역력 높이고 성장 높이는 데 도움을 주지만 네. 얕은 잠은 또 학습에 도움을 줍니다. 기억하는 데. 그렇기 때문에 진짜요? ят은 잠도 필요하죠. 그래서 아이들이 얕은 잠이 많은 거는 이제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네. 너무 크게 걱정 안 하면 하긴 돼요. 얕은 잠, 예민함, 공부 잘하는 거. 연결이 또 되네요. 아니 아기가 이렇게 저는 제가 자기 직전에 이렇게 거의 이렇게 막 잠이 든 것 같으면 귀에다 대고 하거든. 오늘은 울지 말고 자. 네. 이러거든요. 그래서 아 그게 효과가 예. 있나 봐요. 지금 별로 안 울어요. 초등학생들 네. 보면 숙제를 못한 애들이 잠 못 자는 애들이 있어요. 네. 이런 애들이 또 공부를 잘해요. 근데 그래요? 숙제를 못했는데도 잠을 쿨쿨 잘 자는 애들은 네. 몸은 건강한데 공부는 잘 못해요. 아 그렇구나. 네. 자, 면역력을 높이는 생활 습관, 잠 잘 자고 일광욕도 잘 시켜주는 거 또 어떤 게 네. 있죠? 운동이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제 특히 리듬 있는 운동은 이제 뇌로 보면 세로토닌이라고 그래서 이제 행복하고 또 네. 집중을 하게 하는 이제 이런 호르몬인데 네. 그것이 이제 면역력을 높이는데 상당히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는 것도 필요하죠. 네. 아 그러면 운동이 면역력을 높인다면은 저희 이제 아기 이제 연령별로 다 이제 운동하는 게 다를 거 다르겠죠. 아니에요. 네. 그럼 어떤 게 있을까요? 결국은 이제 심폐의 이제 활성화를 일으키는 건데 연령별로 다르겠죠. 그래서 네. 어떻든 12개월 이전에는 마사지라든지 뭐 쭉쭉이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해주면 상당히 도움을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아시기 때는 조금 바깥놀이, 햇빛을 네. 노리면 아까 뭐 비타민 D 말씀드렸지만 햇빛을 누리면서 하는 운동 같은 것들이 네. 좋고요. 이제 유치원 시기라든지 초등학교 시기는 조금 심폐 기능을 강화시키는 운동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뭐 줄넘기도 좋고 달리기도 좋고 공놀이도 네. 좋고 해가지고 좀 강화시키는 거 한 30분 이상 해줘야죠. 지금 이제 12개월까지의 아이들한테 마사지가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라고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면역력을 높일 수 있는 쑥쑥 마사지법 더 화면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아이에게 엄마의 손은 아픈 것뿐 아니라 마음까지 치료해주는 좋은 이야기인데요. 아이고, 키 큰다. 사랑 듬뿍 담은 마사지로
아이의 면역력도 쑥쑥 높여볼까요? 아유, 귀여워. 먼저 얼굴 마사지. 어머, 얼굴도 아이의 해요? 눈썹, 관장대, 어이구야. 턱을 살살 눌러주세요. 소실소실하게. 혈액순환을 도와줘서 몸을 따뜻하게 해준답니다. 와, 아니, 좋다. 보기만 해도 다음은 너무 시원한 것 같은데요? 등에서 엉덩이까지 등도. 전체적으로 쓰다듬어주세요. 손발만 했는데. 아, 혈액순환이 그랬어요? 풀리면서 네. 병에 대한 자, 저항력이 등 좋아집니다. 쪽이 감기 예방에 도움이 이번에는 되는. 배 마사지를 아. 해볼까요? 배를 위아래로 가볍게 문질러준 얘는 다음 거의 신생아 때 장 배꼽 마사지 시계 방향으로 쓰다듬어주세요. 근데 지금은 키크라고 이렇게 손발만 하고 소장에 있어요. 따뜻한 자극을 주면 유산균과 면역세포가 늘어나 잦은 복통이나 배앓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와. 이 아빠 손이면 그냥 한 다음은 번이면 다 팔 되네요. 마사지. 아이의 겨드랑이 저기 부위를 림프 막 있는데 동글게 아닌가요? 돌려주며 마사지한 다음 팔을 잡고 저렇게 겨드랑이 하는구나. 쪽으로 쭉쭉 쓸어 올려주세요. 폐기관지를 강화해주고 소화기를 건강하게 해줍니다. 또 엄지손가락에 어제혈을 자주 만져주면 잦은 기침을 치료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저게 폐경이 흐르는 길이거든요. 마지막 다리 마사지. 발목을 잡고 허벅지 안쪽 사타구니까지 길게 쓸어 올려주세요. 사타구니에는 우리 몸에서 가장 큰 임파절이 있어서 마사지를 해주면 기초 면역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어때요? 참 쉽죠? 면역력도 높여주고 사랑까지 듬뿍 전해주는 마사지. 지금 시작해보세요. 아, 화면